네, 안녕하세요. 푸돈싸입니다.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토트넘과 사우스햄튼의 경기.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는데 토트넘이 역전패를 당하면서 아쉽게 된 경기였습니다. 그 와중에 결과뿐만 아니라 경기력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경기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고.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큰 변화 없이 3-4-3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다이어와 스킵이 부상으로 아직 스쿼드에 복귀하지 못했고, 그래서 오늘도 중원은 호이비에르, 윙크스 조합. 사우스햄튼은 4-4-2 포메이션으로 강력한 전방 압박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특히 전반 초반 사우스햄튼의 기세가 정말 엄청났는데 토트넘이 전혀 하프라인을 넘어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전반 11분 기준 파이널 서드, 즉 상대 수비 지역에서 이루어진 패스가 토트넘은 0. 그래도 그 와중에 토트넘이 빅찬스를 맞이합니다. 후방에서 압박을 풀어내는데 성공하면서 만들어진 찬스인데 산체스가 모우라에게 연결하고 모우라는 손흥민 선수한테 연결하고 손흥민은 케인한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레길론이 노마크 상태가 됐는데 레길론이 이 빅찬스를 놓칩니다. 물론 빅찬스를 놓친 뼈아픈 장면이긴 한데 토트넘이 오늘 경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보여준 장면이죠. 상대의 강한 압박을 풀어내기만 한다면 좋은 찬스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전반 17분 토트넘의 선제골, 전환과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통해 만든 득점인데 벤 데이비스가 반대편으로 전환을 하고 이 공을 어찌저찌해서 모우라가 잡습니다. 모우라가 공을 가진 상황에서 호이베르가 사우스햄튼 뒷공간으로 침투하고 모우라는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다가 호이베르에게 연결, 호이베르가 가운데로 패스한 공을 손흥민 선수가 마무리하나 싶었는데 베드나렉 자책골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골 장면에서 결정적이었던 플레이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상대 뒷공간을 노린 호이베르의 오프 더 볼 움직임, 두 번째는 이 좋은 움직임을 살린 모우라의 스루 패스, 세 번째는 공이 박스 안으로 들어오자 바로 니어 포스트로 움직인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 하지만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오늘 영 수비가 불안했습니다. 특히 집중력이 부족한 건지 전방 압박 때문인지 실수가 잦았는데 사우스햄튼의 동점골도 토트넘의 실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산체스가 뺏은 공을 벤 데이비스가 클리어하려다가 미끄러지면서 상대에게 공을 내주고 올라온 공을 다시 한번 산체스가 클리어하는데 이 공을 에메르송이 소유하려다가 흘리는데 다시 상대가 공을 잡습니다. 이후 연결된 컷백을 브로야가 마무리. 벤 데이비스가 미끄러진 부분도 아쉬웠고 에메르송의 플레이는 너무 안일했죠. 위험 지역에서 볼 소유권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주변 상황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됐다면 클리어를 했어야 됩니다. 전반전은 1대1로 종료가 됐는데 토트넘 입장에서 다행스러울 정도로 전반 기록이 처참했습니다. 전반에만 슈팅을 16개나 허용했고 그 중에 유효 슈팅을 무려 7개나 허용, 점유율은 38대62. 맨시티랑 경기를 했다고 해도 믿을 수준이죠. 59분 콘테 감독은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를 교체시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살짝 의아했을 것 같은데 윙크스를 빼는 게 아니라 호이비에르를 뺀다고? 콘테 감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콘테 감독은 윙크스를 수비 앞에서 뛰는 미드필더로 분류를 하는데 좀 더 공격적인 변화를 위해서 이런 교체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벤탄쿠르가 나와서 보여준 플레이들을 보면 패스 퀄리티도 괜찮았고 중원에서 좀 더 볼을 소유할 수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68분에 클루셉스키가 투입을 준비하는데 그 사이에 득점을 기록하는 토트넘. 윙크스가 케인한테 공을 넘기고 케인이 모우라한테 스루 패스, 모우라는 좋은 타이밍에 파포스트로 낮은 크로스를 올리고 손흥민 선수가 날아서 마무리. 이 장면도 공격 삼각편대의 간결한 호흡이 빛난 골 장면이죠. 그리고 득점 이후 콘테 감독이 굉장히 흥분하면서 화를 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힙니다. 아마 사우스햄튼 누군가와 언쟁을 주고받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베드나렉 혹은 로메우가 아닌가 싶은데 바로 직전에 에메르송과 보르야가 헤딩 경합을 하는 장면이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콘테 감독은 전반을 만회하기 위해 수비적으로 조금 변화를 줬는데 공격진 중에 케인을 제외하고 양쪽 측면 공격수들은 수비적으로 내리면서 수비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미들진에 4명이 배치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 토트넘이 똑같은 방식으로 내리 2골을 실점합니다. 개인적으로 클루셉스키가 아쉬웠습니다. 크로스 올라오는 상황을 보면 엘리오누시가 노마크로 페널티 박스로 진입을 하는데 이전 상황을 보면 클루셉스키와 가장 가까이 있다가 진입하는 모습. 사실 딱 봐도 토트넘 선수들이 왼쪽으로 많이 쏠려있는 모습이죠. 사우스햄튼 선수는 5명밖에 없는데 그쪽에 토트넘 선수들이 7명이나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대편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산체스가 에메르송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에메르송은 살짝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멘탈이 털렸나? 에메르송은 2분 뒤에 결정적인 실수를 하면서 역전골에 기여를 합니다. 또다시 왼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상황인데 아담스를 완전하게 놓치는 에메르송. 최소한 헤딩 경합이라도 하면서 상대 공격수를 방해했어야 되는데 그조차도 못했습니다. 결국 에메르송은 첫 번째 실점과 세 번째 실점에서 톡톡한 역할을 했고 토트넘은 결국 2대3으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후 현지에서는 에메르송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토트넘은 후반전에 볼점을 가져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전반과 마찬가지로 슈팅과 유슈팅은 사우스햄튼이 더 많이 기록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안정적인 경기를 보여줘야 한다. 하프타임에 실수를 해도 다시 계속해서 뛰어야 한다. 과감하게 하라고 했다 라고 했고, 손흥민 선수도 오늘 인터뷰를 가졌는데 우리는 이보다 더 잘해야 되고 5분 만에 똑같은 실점을 당한 건 매우 실망스럽다. 콘테 감독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위닝 멘탈리티를 줘서 고맙다. 경기에서 진다면 우리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사실 맨유가 벌리와 비기면서 오늘 토트넘이 이겼으면 상위권까지 진입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런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한 부분은 두고두고 아쉬울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13일 저녁 11시 울버햄튼과의 경기입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